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존재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행복 바이러스로서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을 물질로 만들어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을 물질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그 의미의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실제 우리가 물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연금술을 우리가 오늘 배워볼 겁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그 이렇게 행복이나 사랑이나 뭐 이런 그 말들을 관념으로 많이들 쓰는데, 이게 사실 제가 양자 물리학 막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몸의 모든 만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질적인 행태의 모든 현상들은 다 원자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의 관념,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분야들, 형이상학적 분야들을 물질로 만들어낸다? 그게 물질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원자로 가능한가?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꼭 필요한, 제가 행복 바이러스로서 행복을 이렇게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행복이라는 물질을, 그러니까 돈이 생겨야 물질이 있고 뭐 우리가 뭐 그런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행복이라는 우리가 생각해 오던 관념 자체가 우리가 물질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을 창조해낼 수 있다. 물질로.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삶과 삶의 희열과 전율, 가슴 벅찬 행복 찾는 법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면서 부제로 여기 뇌 신경 전달 물질로 행복을 만드는 비밀이라는 본 제목이 이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행복이라는 이런 그 단어, 삶의 희열과 전율이 넘치고 가슴 벅찬 행복을 찾는 방법이 있으면 그 누구나 다 하고 싶겠죠. 그거를 이제 오늘 저는 유튜브 상에서 공개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내용으로 접근해서 접목시키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 얘기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라도 듣다 보면 그 얘기였어, 아는 얘기였는데 이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개념을, 우리의 패러다임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살짝만 바꿔도 굉장히 새로운 깨달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접근을 좀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행복 전달 물질 삼총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행복을 전달해주는 물질 삼총사가 있는데, 이 삼총사가 이름하여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행복을 전달해주는 물질이죠. 택배 왔어요 하고 이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똑똑똑 하고 초인종 띵동 누르면서 택배 왔어요 하고 찾아오는 전달 물질 삼총사.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도 해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행복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까지도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전달 물질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뇌라고 하는 우리 몸의 이 뇌신경, 우리 이제 이 뉴런이라고 하는 이 뇌신경 조직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뇌신경들끼리 연결을 해서 계속 신호를 주고받고 이제 하면서 우리에게 몸의 모든 것들을 지시를 내리고 있고, 신진대사라든지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근원이 여기에 있잖아요, 뇌. 근데 이 뇌라고 하는 구조가 뇌 구조의 뇌세포의 이 뉴런들 사이에 이걸 전달해주는 그 장치가 뭘로 되냐면 다 떨어져 있어요. 뉴런들끼리는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데, 얘들이
이 뉴런과 이 뉴런이 이렇게 접목되고 이렇게 수시로 연결되는 그 기능을 해주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뇌세포 속에서 신경 사이에서 전달해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한 40여 가지가 현재까지 이렇게 발견이 됐다 그러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좋은 감정들,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그 대표적인 물질 세 가지가 이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뇌 속에서 이렇게 뉴런과 뉴런 사이를 이렇게 전기 신호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그 촉매 역할을 하는 전달 물질이 있어야만, 그 물질이 분비돼야만 뉴런들 사이에서 전달이 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느낄 때 비로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행복하다, 사랑이 막 넘치고 누군가에게 신뢰감이 생기고 누군가를 포용하고 싶고, 이런 다양한 우리가 느끼는 좋다라고 느껴지는 모든 감정들의 근원이 이 삼총사, 행복 전달 물질 삼총사들이 주로 해내는 작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뇌과학이든 아니면 이 물리학적으로 또는 이런 그 약물학적으로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이름들이잖아요. 도파민도 많이 들어봤고, 세로토닌도 많이 들어봤고, 옥시토신도 많이 들어본 물질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수동적으로 우리는 뭐 어쩌다가 나오는 거다, 아니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무슨 그런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게 분비된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뭔가 외부의 조건이, 외부의 환경이 우리에게 그런 게 왔을 때 뇌 분비 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뇌 구조를 아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얘가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는, 그게 거의 동시적이지만 어쨌든 이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먼저 생기고 그 다음이 뭔가 온다는 거죠. 그 순서가 엄격히 따지면. 그래서 그건 뇌과학자들 사이 실험을 엄청 많이 해서 밝혀낸 거예요. 사실은 거의 동시성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빠르다. 뇌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 발생하는 게 더 먼저 빨리 생긴다. 더 먼저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각종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외부에서 어떤 환경이 우리한테 와야만 우리는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닌이 생긴다. 그래서 외부 환경을 막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밝혀낸 뇌과학이나 이런 뇌 구조상에서의 그 얘들의 움직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얘들은 따로 논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먼저 반응하고 먼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한 구조인데요. 알고 보면 이 모든 원자, 이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런 도파민, 이런 모든 물질들이, 사실은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이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이 다 물질이죠. 이렇게 이 도파민, 그러면 화학식이 다 있어요. 분자식이라고 하는. 이 분자식은 다른 말로 뭐냐면 원자들 간에 어떤 원자들이 몇 개가 결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분자라고 하는데, 이 원자들 간의 결합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밝혀내는 게 분자식이거든요. 그래서 분자식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그 뭐 아드레날린, 엔돌핀, 이런 뇌 전달 물질이 다 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생성이 돼야만 그런 감정이 우리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물질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근본이라는 거죠. 그럼 그건 알고 보면 원자라는 거거든요. 원자 간의 결합에 의해서 분자가 되고, 그 분자가 물질로서 어떤 특이한 구조의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우리한테 그런 감정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원자 간의 결합이라는 게 굉장히 모든 근원을 이루고 있는 행위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양자 물리학을 얘기하면서
그런 원리들을 얘기하는 게 다 근거가 있는 거죠. 다 나름 이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 미시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반적으로 필수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이 원자 간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다 반응하고 있는 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뇌 속에서 발생하는 이런 뇌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이 전달 물질 중에 행복 전달 물질 삼총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요, 약물로 처방을 해요. 약물 처방으로. 그래서 그 어떤 뭐 뇌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우울증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심리적 문제랍시고 우리가 찾아갔을 때 병원을 가면 약물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런 약물 처방이라고 하는 그 약 자체가 이런 물질들, 이런 뇌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이 그 직접적으로 원자 간의 결합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보조제 역할을 하면서 약물이 들어감으로써 이런 원자가 약물이라고 하는 원자 덩어리들을 직접 투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을 먹을 때도 비타민이라는 원자 자체를 통으로 먹잖아요. 그렇게 먹음으로써 철분, 그러면 그런 철분, 칼슘 이런 걸 먹는다는 얘기는 칼슘이라는 것 자체가 원소 기호상에서 단일 원자 덩어리들을 통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질량을 엄청나게 섭취함으로써 그런 직접적인 약물 투약으로 인해서 그런 부족한 원자들을 우리 몸속에서 공급해 주면서 서로 간에 필요한 원자들끼리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약물 투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학자들이 이런 약물을 개발한 게 다 우리 몸에 부족한 원소들, 부족한 원자들을 채워주기 위한 온몸의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보조제 역할로서 약물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항우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놓는다는 얘기는 세로토닌이 결정적으로 부족하다, 옥시토신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물이 그런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그 화학 물질들을 약 처방을 해주면서 먹으면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약물로 의지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왔단 말이죠. 실제로 그러면 그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도파민이 엄청 증가되는 그런 약물을 투여했을 때 도파민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되는 그런 그게 되면 몰핀이라고 하는 우리 마약 성분 이렇게 마취제를 놓잖아요. 그래서 정말 통증이 심할 때는 마약을 놓고 잠시 그 통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그 의료 행위를 하는데 그 마약보다도 몰핀보다도 800배나 효능이 더 높은 게 도파민이거든요. 그래서 뇌신경 자체가 몽롱하게 만들면서 아주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게 만드는 그런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도파민이라는 그런 또 뇌 전달 물질이죠. 그런 것들을 약물 처방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면 약물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그걸 달리 얘기하면 마약 중독처럼 되는 거죠. 약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약물에만 의지하면. 그런데 제가 이제 행복 바이러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다 알지는 못해도 저도 나름 뇌과학도 공부하고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이나 화학식을 하면서 이게 뇌 속에서 생성되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약물로만 우리가 투여받거나 또 외부적인 게 뭔가 우리를 조건을 충족시켜줬을 때 이게 분비되는 게 그런 것들로만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였구나. 신기하시죠?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행복 전달 물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구나라는 놀라운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점에 우리 차 한잔 하실까요? 어떤 분이 댓글로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차 한잔 하실까요? 할 때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다. 지금부터 본론이다. 뭐 이런 식이다. 라고 이제 그런 류의 얘기를 좀 적어 놓으셨던데. 어쨌든 이제 심기일전에서 한번 쭉 얘기를 해보자고요.
행복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이 뇌 신경 전달 물질 세 가지 삼총사, 이 엄청난 효능을 가진 이 뇌 전달 물질 세 가지를 우리는 갑자기 누군가가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큰 뭔가 기쁨을 안겨줬을 때나 발생할 수 있고, 정말로 어느 날 천생연분 같은 정말 눈에 뿅 콩깍지 씌일 만한 그런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을 때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묘약 같은 그런 사랑을 내가 만나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물질인 줄 알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내가 내 스스로 행복 전달 물질 이 삼총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적어놨잖아요. 여기 이제 사랑에 빠지면 도파민과 페로몬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생겨나면서 극도로 흥분에 빠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도파민이나 이 페로몬 향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그 우리 연인들 간에 격정적인 사랑 행위를 할 때 발생되는 물질이에요. 도파민이. 제가 이제 유튜브 심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다 알아듣으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을 때라는 그 느낌 자체가 뭐냐면, 남녀 간에 정말로 뜨거운 사랑을 나눌 때 그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죠. 그리고 페로몬 향과 함께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같이 생성되면서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게 만든다. 이제 이게 이제 사랑에 빠졌을 때 분출된다 그러거든요, 도파민이. 그런데 신기한 게 여기 또 적어놨지만 기도나 명상에 빠지면 똑같이 발생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명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극도의 희열을 느끼면서 굉장히 그 행복해하면서 환하게 빛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기도에 깊이 빠지거나 명상에 깊이 빠지면, 삼매경에 빠지면 마치 극락에 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그래서 진짜 참선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그런 도가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이 명상에 맛들면 못 태어나올 정도로 굉장히 깊이 그런 그 맛들이 있어요. 이런 게 다 이때 도파민이나 여기에는 사랑에 빠지는 행위, 그러니까 남녀 간의 격정적인 사랑을 나눌 때는 도파민이나 이런 페로몬이나 이런 게 나오지만, 명상을 하면 세라토닌이나 옥시토신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삼총사가 같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고승들이나 굉장히 명상을 오래 한 요기들이나 그런 도에 푹 빠져서 참선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나 가능한 거지, 우리같이 일반인들 레벨 1짜리 그런 이제 갓 그 연금술 1레벨에 달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경지의 맛을 볼 수 있겠냐. 그거는 말은 좋지만 이 믿음의 삼총사, 또 사랑의 삼총사, 행복의 삼총사의 이 전달 물질은 우리하고 뭔 얘기구나 하고 접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얘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신기한 방법입니다. 남녀 간에 뜨거운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면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도파민을 생성해내고, 그러면서 옥시토신과 세라토닌이 같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아주 간편하면서도 노하우를 가진 호흡법, 또 그런 명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행복을 필요할 때마다 약물 처방하듯이, 우리가 그 비타민제 먹고 무슨 칼슘제 먹듯이 나 지금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좀 먹어야겠다 하고 생각만 하면 바로 행복 전달 물질 삼총사를 우리가 소환해서 먹을 수 있다. 이 분비 물질을 생성시킬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개하는 과정 속에 이까지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행복이라고 하는 그 조건은
외부에서 뭔가가 채워져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비로소. 아니면은 약물로 직접적인 투약을 해야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알고 보면 뇌 속에서의 먼저 이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이 분비 물질은 먼저 외부적인 환경이 오기 전에 먼저 얘가 발생한다. 그래서 원인이 꼭 이걸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작동한다. 그 신기한 비밀이 있다. 그것은 원자의 속성과도 관계 있는데 양자 도약과도 같고, 그리고 이 원자라고 하는 자체는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끌어당기는 원자로 우리 몸속에 이 전달 물질로 이 두개골을 통과해서 또 이 시신경을 통해서 또는 청각을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만 내가 감지하고 내 전달 물질처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에너지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두개골이나 이런 우리 몸의 이런 피부 이런 각종 이런 것들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곧바로 파장으로 내 속으로 그냥 투명인간처럼 쏙 들어올 수 있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몸은 투명인간처럼 그냥 쑥쑥 통과하는 에너지들이죠, 원자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원자를 우리가 끌어당기기만 하면 행복물질이 바로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그 어떤 교수님이, 양자물리학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원자라고 하는 우리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망치를 우리가 못을 박으려고 망치를 어디 찾아서 이렇게 못을 대고 두들겨야 되는데, 망치를 쥐고 두들겨야 되는데 손에 없더라도 그냥 손에 이렇게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언제든지 망치는 걸려온다는 거죠. 떠돌아다니는 망치 아무거나 붙잡고 그냥 때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널렸다는 거죠. 망치가 널렸는데 그냥 손만 갖다 대면 망치는 손에 잡힌다. 그런 것과 같다. 원자 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 우리 퍼져 있는 에너지들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은 그냥 널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손만 갖다 들기만 하면 그냥 잡히는 존재로 에너지가 우리 사방팔방에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도파민이나 우리가 필요한 그런 그 세라토닌, 옥시토신 같은 행복 전달 물질, 그 삼총사에 필요한 원자들을 우리가 끌어당기려고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끌어당김으로 손만 갖다 대면 망치 잡히듯이 잡힐 수 있다. 그것을 우리 뇌 속에다가 명령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곧바로 얘들이 원자 간의 결합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원자들은 꼭 내가 뭘 마셔야 되고 만져야 되고 끌어당겨야 되는 게 어떤 물리적 행위를 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 진동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로 존재하지 않고 진동으로 존재하다가 내가 인식한 그 순간 곧바로 딱 물질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깥이 아니라 내 속에 바로 나타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로토닌 생성, 옥시토신 생성, 도파민 생성 누르기만 하면 얘가 그냥 팍팍팍팍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로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 음식점에 가면 짜장면 시켜놓고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하면 그냥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잖아요. 느긋하게 기다리면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거죠. 고급 레스토랑 가서 비싼 스테이크를 시키고 와인을 아주 비싼 걸 시킬 때 품위 있게 주세요. 무슨 와인 하고 딱 시키면 막 앉아보자 언제나 나올까 말까 안 하잖아요. 그냥 기다리면 품위 있게 딱 기다리면 너무나도 당연히 나오듯이 딱 앉아서 여유 있게 기다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냥 명령만 내리면 된다는 거죠. 세로토닌 들어와, 옥시토신 생성되라, 도파민 생성 시작 하고 누르면 웨이터가 다 알아서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냥 손만 들고 잡으면 잡히는 게 원자기 때문에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은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고 내 관찰자 효과라고 내 눈으로 그렇게 보기를 작정하고 내 속에 그렇게 생성되기로 명령 내리는 그 순간 바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게 원자의 비밀이에요. 양자의 비밀이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효율적으로 좀 더 그 호흡을 통해서 이 양자가 좀 더 빨리 도약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의 실질적인 액션이 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굉장히 쉬운 호흡법이면서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고, 호흡을 10년, 20년 하고 오랜 숙련을 거쳐야만 할 수 있는 호흡법이 아니라 지금 제 얘기만 듣고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호흡법.
이걸 하면 바로 도파민이 생성돼요. 진짜예요. 도파민은 100% 생성돼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자, 한잔 더 하시죠. 이때 꼭 광고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자, 한잔 하시죠. 저는 정말 광고를 제가 조정하진 않아요. 구글이 좋아하는, 구글이 잘하는 이런 광고를 잘하는 거고, 저는 강의 또 이런 얘기를 제 식대로 얘기를 잘할 뿐이고, 각자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만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 한잔 하시죠.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한 호흡 뜸을 들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 전달 물질 삼총사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호흡을 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 좀 다르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도파민이 생성되는 그 원리가 연인 간의 격렬한 격정적인 사랑을 나눌 때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돼요. 호흡을 할 때. 자, 이제부터 이제 실전에 들어갑니다. 제가 알려드렸는데 표현이 좀 이제 상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제 식대로 표현을 했는데 지랄 발광 호흡이라고 지랄 발광 기체조라고 했는데, 그걸 어떤 분이 자체 발광 기체조 이렇게 이제 고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자체 발광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발광하는 그런 체조를 할 필요가 있는데, 호흡법 중에 가장 좋은 호흡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파민이 생성되고 옥시토신, 세라토닌이 생성되는 즉방의 호흡법이에요. 자,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자기 직전에 또는 일어나기 직전에 기지개를 피잖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걸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기지개를 필 때 이렇게 기지개를 쫙 피면서 숨을 들이마시죠. 그리고 하고 한숨을 쉬듯이 기지개를 피고 숨을 딱 참고 몸을 쫙 이렇게 막 비비 꼬잖아요. 이렇게 꼬면서 하고 숨을 끝까지 참다가 팍 터트리면서 기지개를 마무리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호흡을. 죽을 정도까지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내 호흡을 그렇게 기지개를 펼 때 남녀 간의 격정적인 사랑을 나눌 때 같은 그 호흡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끝까지 쫙 급하게 들이마시면서 딱 참고 호흡을 할 때 관략근을 딱 쪼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관략근을 쪼으면 몸이 뒤틀리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똥 마려울 때 이렇게 막 몸을 베베 꼬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략근을 쪼으면 몸이 자기도 모르게 뒤틀려요. 그리고 호흡까지 참았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좀 뒤틀리기 시작한다면, 그때 뒤틀리는 몸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뒤틀리도록 내버려주면서 온몸을 뒤틀면서 얼굴이 벌게질 때까지 계속 뒤틀다가 숨이 가빠오잖아요. 그럴 때 더 숨을 한 번 더 들이마시세요. 내쉬지는 말고. 그럼 압축이 더 된단 말이에요. 공기가 더 압축돼요. 그러면서 들이마시는 숨을 계속 더 마시면서 계속 이 단전에 힘을 준다라고 할 때, 그 관략근에 힘을 쪼은 상태로 숨을 계속 더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다가 내쉴 때가 되잖아요. 그때 참으면서 조금 내쉬다가, 우리가 이제 신음소리 낸다고 하잖아요. 하듯이 내쉬다가 다시 또 확 들이쉬고 관략근을 쪼면서 계속 호흡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저기서 이제 조금 이제 응용이 되시는 분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격정적인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심호흡을 이렇게 신음소리 같은 심호흡을 하고, 이 호흡이 가빠지는 호흡으로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계속 하잖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관략근 쪼은 거를 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관략근을 쪼으면서 온몸을 뒤트는데, 그 뒤틀 때 온몸을 뒤틀다 보면 이 발가락이 막 이렇게 발가락 끝에도 막 힘을 주고 손가락 끝에도 힘을 주고 막 그 힘이 가잖아요. 그렇게 힘을 계속 주면서 온몸을 뒤틀어댈 때 내 몸에 힘이 가는 대로 그냥 자동으로 맡기면서 호흡을, 그렇게 숨가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로 계속하면서 참는 거죠. 계속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볼성 사나운 그런 그 느낌일 수 있는데 그 느낌 자체가 격정적인 사랑을 나눌 때 호흡법이죠. 그게. 그런데 그걸 하면 도파민이 나와요. 100% 나와요. 그 호흡할 때는. 그렇게 해서 관략근을 계속 쪼으면서 뒤틀다가 참을 수 있는 만큼 오래 참는 게 좋아요. 숨은 못 참을 때까지 참았다가 다시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하면서 짧은 심호흡 같은 그런 신음소리와 가까운 호흡을 계속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뒤틀다가 관략근이 끝까지 조이고 내 온몸을 뒤틀 수 있는 만큼 뒤틀고 막 계속 그렇게 지릿지릿한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 뒤틀고 하다가 결정적일 때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할 때의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우리 도달하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눌 때 클라이막스에 도달할 때의 그 격정적인 그게 확 솟아오를 때까지 더 참고 끝까지 참았다가 팍 분출을 해보세요. 호흡을. 그때 호흡을 확 내쉬면서 이 관략근도 그때 탁 풀면서 노른하게 쫙 이렇게 몸에 그 긴장을 풀면서 쫙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으로 그냥 축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한 사이클을 돌면 전체가 노련해지면서 이 뇌세포라고 하는 이 머릿속이 사이다 기포 터지듯이 이 여기 뇌에서 그냥 파바바박 하는 그런 터지는 느낌이 들어요. 지릿지릿한 느낌이 들면서 확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느낌이 들면서 전기가 지릿하면서 일순간 확 가라앉는 느낌이 들 때 그 카타르시스가 확 느껴지죠. 그때가 바로 도파민이 분비되는 상황이 증상으로 느껴지는 때예요. 그렇게 호흡을 한 세트를 하시고 그러고는 다시 또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편안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물리적으로 단순히 남녀 간의 격정적인 사랑을 나눴을 때의 그런 행위만 해가지고는 명상으로서 행복까지는 연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기분 좋다 정도로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명상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 명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되게 막 이렇게 그 성스럽고 거룩하고 이런 느낌의 명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꿈에도 그리는 굉장히 행복한 상상이 있잖아요. 뭘 하고 싶어, 이루고 싶은 그런 간절한 나의 그 희망사항이 있어요. 그거를 막 그 호흡을 하면서 막 이렇게 뒤틀면서 호흡할 때 머릿속의 상상은 그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 호흡 중에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 신나는 상상을. 정말로 꿈에도 그리는 게 다 이루어졌을 때 같은 그 느낌을 계속 붙잡고 그걸 끊임없이 계속 떠올리면서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상상을 하면서 이게 이루어진다, 이게 이루어졌다 하는 느낌으로 계속 머릿속에 생각은 그런 생각으로 상상을 끄집어오면서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호흡은 그렇게 하고 두 가지 세트를 병행하면 내가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호흡이 한 세트 끝나고 난 다음에 막 풀어졌을 때 그때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2단계, 3단계 이제 적어놨는데 물질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도파민 먼저. 도파민은 백혈구 숫자가 증가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세로토닌이 잘 흡수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도파민이에요. 그리고 쾌락 중추를 자극시키는 게 도파민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호흡을 하고 나면 도파민이 확 생성되면서 전체적으로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백혈구도 증가되고 그런 효과를 보면서 그때 비로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돼요. 안정 단계로 착 넘어올 때 그때 이제 세로토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데 이게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강한 흥분을 느끼는 과정이 그 호흡을 하는 중에 생기는 거죠. 그게 도파민이 생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뇌 전달 물질이 첫째.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세로토닌이 생겨요. 세로토닌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생겨요. 세로토닌의 기능은 여기 이제 적혀있죠.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기분이 들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을 하고 내가 막 그런 진짜 행복한 어떤 게 이루어졌을 때의 꿈을 막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그렇게 호흡을 했는데 그게 쫙 한번 풀어지고 나면 이 세로토닌이 막 생성되면서 진짜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평화롭고 안정이 되면서 행복한 기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생성됐을 때.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늘어나면 식욕이 억제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중압감이 감소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근데 평소에 우리가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이 막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불면증이 생기고 자살 충동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리고 폭식하게 되고 이런 게 다 세로토닌이 모자라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에요. 이 증상이. 그래서 행복해진다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물질, 그런 뇌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 불행해질 때는 이 물질만 채워지면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잠시로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명상을 통해서 줄을 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의 상상을 하면서 그 원자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그 결합을 시키는 운동을 이 호흡을 하면서 계속 결합을 시켜주다 보면 연금술이라고 하는 최초의 물질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염이 분명해지는 거죠. 선명하게 느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이걸 이제 반복하다 보면 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점점 구체화 되겠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이제 그 과정까지 가면서 이게 이제 한순간에 하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의 쾌락 정도로 느끼는 정도로 이때까지 끝났는데 사랑을 나누면 쾌락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걸 계속 붙들고 있다는 얘기는 명상을 한다는 얘기는 그 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끝나고 한 세트 끝나고 이 생각을 하면서 호흡 조절을 하는 거죠. 호흡 조절을 하고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이 세트를 한 번 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텀이 좀 길어지는 세로토닌이 생성되고 옥시토신이 다음 단계 이제 옥시토신이 있는데 세로토닌이 생성되고 옥시토신이 생성되는 과정까지 전체 한 세트가 반복될 때까지 이 호흡을 한 번에 그걸로 쫙 모았다가 탁 도파민 생성되고 세로토닌 생성되고 그 다음에 옥시토신 넘어가면서 생성되는 과정까지를 한 세트로 충분히 쭉 즐긴 다음에 생각의 염을 딱 붙들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계속 간직하고 상상하면서 구체화시키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 다음에 한 번 더 시도하는 거죠. 처음부터 1세트를 도파민 생성부터 또 막 기지개를 피면서 전체적으로 몸을 막 발광을 하면서 그렇게 베베 꼬으면서 관략근 쪼는 운동을 또 하면서 계속 이어가면서 하루에 한 3세트 정도씩만 하면 딱 좋아요. 3번 하기가 버거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한 번으로는 약간 좀 부족하고 2번까지는 도전해 보세요. 이 세트를 2번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세트까지 하면 실제로 건강이 굉장히 좋아질 뿐 아니라 남자에게 짱입니다. 여자에게도 짱입니다. 정력도 증가돼요. 진짜예요. 자, 3번째. 이제 옥시토신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사랑의 묘약이라고 부르는데 옥시토신은 모성 호르몬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렇게 생성될 때 옥시토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간관계에 호감을 느끼게 되고 애정을 느끼게 되고 정서적인 큰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옥시토신의 기능이거든요. 친절해지고 다정해지고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불안감이 감소되고 하는 게 옥시토신의 효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약물 처방으로 정말 항우울제 이런 것들을 처방하는 분은 이런 그거를 처방을 해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호흡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1단계 거치고 도파민 거쳐서 세로토닌 나와서 도파민이 나와야 세로토닌이 잘 흡수되거든요.
그 세라토닌이 또 쫙 흡수되면서 그 다음 과정으로, 마지막 과정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성애 같은 그런 마음으로 편안해지는 그런 마음이 싹 들면서, 세라토닌은 또 달리 얘기하면 노부부가 이렇게 손잡고 걷는 것 같은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고, 옥시토신은 모성애 같은 느낌으로 세상 모두를 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감정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자기 가슴. 실제로 그 여성분들 이제 출산하고 나면 이 옥시토신이 엄청나게 많이 분비돼요. 그래서 모유도 수유도 증가하고, 모유의 양도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통증도 아주 많이 감소가 되는 게 다 옥시토신의 기능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알아서 발생시켜 주는 거죠. 그렇듯이 호흡을 해서 우리는 이 삼총사를 모을 수가 있어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이제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이 옥시토신이 부족하면 뭔 현상이 생기냐면 분리불안 증상이 생기고 거식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오는 게 옥시토신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폭식을 하게 된다든지 막 그런 불안 증세가 생긴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런 분리불안이 생기고 이런저런 현상들이 나한테 막 온다 이럴 때는 아, 내가 지금 세로토닌이 부족하고 옥시토신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빨리 내가 이 행복 삼총사 신경 전달 물질을 소환해야겠다 하고 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호흡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21일 정도를 꾸준히 하면서 내 호흡 어플을 설치하고 내 몸에, 그게 이제 거의 자율주행 모드처럼 될 정도까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말만 하면 자동으로 생성돼요. 우리 강아지 훈련시키거나 그 어떤 뭐 이렇게 사육할 때 보면 종소리 내고 뭐 어떤 신호를 준 다음에 계속 같은 행위를 하면은 그 종소리만 들어도 침이 자동으로 흐르고 뭐 모여들고 다 하는 어떤 신호가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짐승들 사육할 때 같은 그런 똑같은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21일간을 이런 사육 훈련을 하면 자, 세로토닌, 지금부터 옥시토신, 도파민 생성 들어간다 하고 늘 뇌에게다 명령을 주면서 이 호흡을 하면 21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말만 해도 내가 그 다음부터 반응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자, 도파민 생성, 그러면 도파민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우리가 그렇게 딱 말하는 순간 얘는 아! 하고 바로 알아듣죠. 그러고 나와요.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우리가 신맛 그러면 막 무슨 뭐 아주 신 음식들 자몽 그럼 막 그 어떤 그 레몬 그럼 그 통째로 씹었다 벌써 지금 침이 고이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말만 들어도 연상이 되면 바로 몸이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뇌 분비 물질도요. 이렇게 습관 들여놓으면 자동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나와요. 이 행복 삼총사가 되게 쉽게 소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습관 들이기가 필요해요. 한 21일 동안은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찌랄 발광 체조라고 하는 자체 발광 체조를 계속 하면서 습관 들이기를 하면서 얘한테 계속 입력을 해주면 얘가 그 다음부터는 아, 내가 이거 말만 해도 탁 알아듣죠. 그러면 자동으로 나와요. 해보세요. 행복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외부 환경이 뭔가 바뀌어야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전달 물질만 생성시키면 이미 내가 행복해지는데, 이런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 같은 이런 좋은 기능들을 하는 뇌 전달 물질을 우리가 못 만들어낼 이유가 없거든요. 만들어낼 수 있는데 좀 민망하긴 하지만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은 진짜 연인 간의 사랑을 나눌 때 그걸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돼요. 굉장히 좋은 효능이에요. 옛날에 뭐 고서에 왜 방중술이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 다 그런 게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뇌 속에 그런 뇌전달 물질이 막 팡팡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건강도 증진시키는 그걸로 같이 묶은 게 그런 그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미 고승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맛을 자기들만 즐기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런 분들은 막 저처럼 막 이런 막 자체 발광 막 이런 걸 안 하고도 관략근 쪼는 힘이 워낙 좋으셔서 딱 쪼으면서 호흡을 참으면서 딱 하는 게 남한테 표 안 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분들은 엄청난 희열을 느끼면서 아, 도파민, 아, 옥시토신, 아, 세로토닌, 실제로 그런 이 뇌전달 물질이 막 팡팡 터지고 있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다. 우리 같은 쪼랩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제가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도 없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저는 아주 신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체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몸 뒤틀면서 막 이렇게 발광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 스스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새 저는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발광하는 이 몸에 비트는 이 기체조라고 하는 이 몸이 굉장히 남들이 보면 되게 예술 같다 그래요. 기공체조 같이 몸의 기의 흐름을 하나도 힘 안 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하고 나면 온몸이 시원하고 막 진짜 이렇게 날아갈 듯이 개운한 느낌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경지에 오르면 되는데 그 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자기 직전이나 일어나서나 그렇게 딱 하고 개운하게 하고 주무시고 아침에도 그렇게 딱 개운하게 하고 일어나시면 굉장히 건강에 좋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 할 때마다 명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바라고자 하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하는 그 행복을 찾고 그거를 계속 소환하는 훈련을 끌어당김을 통해서 하면서 이걸 같이 하면 2배, 3배 이상의 이 뇌 전달 물질이 증가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행복이 그냥 넘쳐 흐르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잊어 행복해 그러면 내가 자동으로 그냥 바로 그냥 공 던지면 달려오고 그냥 뭐 방울 흔들면 그냥 쫙 몰려들듯이 내 원자들이 몰려드는 그런 그 조련사로서 연금술사에서 능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좀 이렇게 정리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한번 더 보시고, 제가 이렇게 서술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잘 정리를 못 하는데, 어쨌든 이 얘기가 공감이 되시고 좋으시다 느낌이 있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많이 공유도 해주셔서 우리끼리 만들어가는 세상을 좀 더 키우면서 우리가 파티를 맺어서 서로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여기서 알콩달콩 우리끼리 행복을 더 나누고 우리의 행복을 더 키우는 그런 공간이 좀 되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유와 좋아요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